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서아 씨라는 분이 어머니 고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68세 미선 씨는 40년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2024년 철거로 폐업하게 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새 전셋집의 자리를 잡으셨어요. 미선 씨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집 거실을 둘러보시며 계산을 하셨다고 해요. 전세 보증금 2억, 생활비 8천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 분양권. 서아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 분양권을 딸의 결혼 자금이자 본인의 노후 월세용으로 아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찬장 깊숙이 서류 봉투를 숨겨두고 가끔씩 만져보시곤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위 장한결 씨였습니다. 38세인 한결 씨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했지만 미선 씨 눈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한결 씨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분양권으로 자금 레버리지 활용하면 수익률 30%는 나올 겁니다. 미선 씨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셨대요.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신중하게 해야지. 미선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결 씨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서아도 걱정하고 있어요. 서아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에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며 동조했다고 해요. 미선 씨의 40년 장사 직감이 경고했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한결 씨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건강도 챙기고 재산 관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죠. 미선 씨는 찬장 쪽을 흘끗 보시며 생각하셨대요. 분양권 서류가 거기 있다는 걸 한결 씨가 알까 봐서요. 한결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게 분양권 배정표예요.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지금도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끼고 선점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미선 씨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한결 씨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게 신경 쓰였답니다. 마치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 미선 씨가 이렇게 말하자 한결 씨가 아쉬워했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서아 씨가 남편 어깨를 톡 치며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했지만 미선 씨는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급하게 재촉하는 거래는 10중 8구 함정이라고요. 40년 장사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미선 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셨답니다. 이 사람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요. 분양권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게 너무 수상했어요. 서아 씨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아 씨가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 그 이후로 한결 씨의 친절이 갑자기 과해졌다고 해요. 미선 씨가 병원 가겠다고 하면 바로 예약을 잡아주고 어머님, 제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요. 거기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대요. 이사할 때도 짐 정리부터 청소까지 모두 도맡았고요. 미선 씨는 고마우면서도 어색하셨답니다.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까지 챙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선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신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답니다. 혹시 고미선님이세요?
한결 씨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자가 건넨 명함에는 장미라 재개발 컨설팅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이 반짝반짝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눈에 띄었대요. 미라 씨가 친근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 재개발 보상 받으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고 있어요. 보상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의료진과 연계해서 건강검진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요. 미선 씨는 고개를 갸웃하셨대요. 한결 씨가 이런 사람까지 알고 있었나 하고요. 아, 그래요? 고마운 일이네요. 미선 씨가 이렇게 답하시니까 미라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재개발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건강은 꼭 챙기셔야죠. 집에 돌아와서 서아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아 씨가 놀라며 정말요? 한결이가 그런 걸까지 알아봤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해요. 미선 씨는 명함을 들여다보시며 뭔가 과하게 번쩍거린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재개발 컨설팅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서아 씨가 좋아하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저녁에 통장 출신인 오태식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72세 태식 씨는 동네에서 나름 원로 대접받는 분이셨는데 미선 씨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해요. 미선아,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더라. 조심해야 해. 미선 씨가 차를 내오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태식 씨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보상금 받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 말이야. 특히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면 바로 의심해 봐야 해. 태식 씨가 손가락을 세우며 강조했답니다. 위임장은 도장 3개면 끝장이야. 본인 도장, 인감 도장, 그리고 증인 도장. 그거면 집도 땅도 다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미선 씨가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놀라시니까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있고 말고.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아니거든. 이 말을 들으니까 미선 씨는 한결 씨 생각이 나셨대요. 요즘 분양권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데 혹시 그것도 조심해야 할까 하고요. 태식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미선아, 40년 장사한 내 직감을 믿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거절하고. 서류가 생명이야, 서류가. 서아 씨는 지금 생각해 보니 이때 태식 할아버지 말씀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선 씨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서아 씨가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는 정말 아찔한 내용이었어요. 한결 씨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미라 씨가 연락 왔는데요. 건강검진센터 예약이 잡혔대요. 오늘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는 아직 잠이 덜 깨신 상태에서 오늘요? 갑자기? 라고 물으셨어요. 한결 씨 목소리가 급했다고 해요. 예약이 취소되면 다음 기회가 언제일지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검진 끝나고 온천도 있어서 몸도 풀 수 있고요. 서아 씨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엄마 몸 좀 체크해 보세요. 요즘 무릎도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대요. 미선 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라고 하셨답니다. 차에 타고 보니까 꽤 멀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는데 미선 씨가 창밖을 보며 꽤 멀리 있네요 라고 하시니까 한결 씨가 좋은 곳은 다 외곽에 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 산길이 점점 깊어졌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전파가 약해졌답니다.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미선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기적적으로 전파가 잡힌 모양이었죠. 서아 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다급했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미선 씨가 검진센터 가는 길인데. 왜? 라고 물으니까 서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한결이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서아 씨에 따르면 어젯밤에 한결 씨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화장실 가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이임장의 도장만 받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라 씨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선 씨 심장이 쿵쾅거리셨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시니까 서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위임장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다시 전파 음영 구간에 들어선 거죠. 미선 씨는 한결 씨를 보려고 하셨지만 고개를 돌릴 용기가 없으셨대요. 뒷목이 차가웠다고 해요. 한결 씨가 룸미러로 미선 씨를 보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는 연기를 하셨어요. 멀미가 좀 나네요. 차 좀 세워줄래요? 한결 씨가 당황하며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고 했지만 미선 씨가 정말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웠답니다. 잠깐만요. 물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한결 씨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미선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차문을 열고 뛰어나가셨답니다. 산길 아래쪽으로 달리셨는데 뒤에서 한결 씨가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미선 씨는 돌아보지 않으셨답니다. 40년 분식집 일로 단련된 다리가 아직 건재했어요. 숨이 찼지만 계속 뛰셨는데 한결 씨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해요. 아마 차를 버려두고 쫓아올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큰 길에서 택시를 잡으셨는데 기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라고 놀랐답니다. 미선 씨가 숨을 고르며 집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라고 하셨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 전파가 다시 잡혀서 서아 씨에게 전화를 거셨답니다. 서아야, 엄마 괜찮아.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서아 씨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선 씨가 괜찮다. 내 덕분에 피할 수 있었어. 집에서 자세한 얘기 들을 게라고 하셨답니다. 서아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아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전화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서아 씨가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는 미선 씨의 놀라운 반격 준비 과정이었어요. 집 앞 카페에서 서아 씨가 눈물을 훔치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한결이 말만 믿고 있었어요 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가 서아 씨 손을 잡으며 괜찮다. 내가 어떻게 다 알았는지 말해봐라고 하셨어요. 서아 씨가 휴지로 코를 풀며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는데 한결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임장의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미라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미선 씨는 등골이 서늘하셨다고 해요.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한 거야? 라고 물으시니까 서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선 씨의 대단한 점이 드러났어요.
화가 나셨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서아야, 엄마가 울보는 아니야. 40년 장사하면서 웬만한 건 다 겪어봤어. 이제 우리가 한 수 위로 올라가야 해. 서아 씨가 눈을 번쩍 뜨며 엄마,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미선 씨가 속삭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결이는 내가 분양권을 팔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나올 테고 그때 꼬리를 잡는 거지. 서아 씨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니까 미선 씨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 엄마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미선 씨는 서아 씨에게 준비물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자. 그리고 사설조사업체도 필요해. 한결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 서아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제가 찾아볼게요. 온라인으로 후기 좋은 곳들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몰래 녹음기도 설치하자. 한결이가 뭘 말하는지 다 기록해야 해. 다음 날 미선 씨는 한결 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한결아, 어제는 미안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라고 하셨답니다. 한결 씨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선 씨가 연기를 계속하셨어요. 어제 산길에서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분양권 좀 활용해 볼까 해서. 그러자 한결 씨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바로 준비해 볼게요. 미선 씨가 적당히 관심을 보이며 그런데 너무 복잡한 건 싫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한결 씨가 자신 있게 답했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다 알아서 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서류에만 도장 찍어 주시면 돼요. 서아 씨에 따르면 이때 어머니가 속으로 비웃으셨다고 해요. 역시 도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태식 할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죠. 알겠어. 그런데 급하지는 않지? 라고 미선 씨가 물으니까 한결 씨가 재촉했답니다. 아니에요. 시장은 빨리 변하거든요. 빠를수록 좋아요. 미선 씨가 전화를 끊고 서아 씨를 보니까 서아 씨가 녹음기를 세팅하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 준비 완료예요. 미선 씨는 찬장에서 분양권 서류를 꺼내셨답니다. 이제 이걸 미끼로 쓸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진짜 넘겨줄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한결 씨가 어떤 수를 쓰는지 다 지켜본 다음에 정법으로 응징할 계획이셨답니다. 서아 씨는 그때 어머니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장사 경험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구나 하고요. 다음 날 오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치밀한 함정 작전이었어요. 한결 씨가 미라 씨와 함께 미선 씨 집에 왔는데 미라 씨는 어제와 똑같은 금방 명함과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답니다. 미선 씨는 일부러 반갑게 맞이하시며 어서 오세요. 차 내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결 씨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미라 씨가 전문가인 척 설명을 시작했는데 어머님, 우선 분양권 절세 플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현재 시세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을 쓰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미선 씨가 이해하는 척하며 그게 어떤 방법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한결 씨가 나서서 설명했답니다. 간단해요. 어머님 명의를 제 명의로 잠시 옮겨서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니까 훨씬 유리하죠. 서아 씨에 따르면 이때 미선 씨 가슴 속 녹음기가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쿠션 밑에 숨겨둔 작은 기기였답니다.
미라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인감증명서랑 분양권 원본이 필요하고요. 전자이임도 해 주셔야 해요. 미선 씨가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전자이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한결 씨가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이임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전자로 해요. 훨씬 편리하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미라 씨가 못을 박으며 그리고 자금 관리는 한결 씨 명의로 일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이 일일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수익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라고 했답니다. 서아 씨는 이때 어머니가 속으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권한을 한결 씨가 가져가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럼 내 통장은 어떻게 하죠? 라고 미선 씨가 물으니까 한결 씨가 자신만만하게 어머님 통장으로 수익을 입금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계획대로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미선 씨가 일어나며 누가 왔을까요? 라고 하시고 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중개사무소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미선 씨가 미리 섭외한 연기자였답니다. 혹시 이 동네에 분양권 매물 있으세요? 급하게 사려는 분이 계셔서요. 미선 씨가 놀라는 척하며 분양권요? 라고 물으니까 중개사가 명함을 내밀며 네. 웬만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시세보다 좀 더 쳐줄 수도 있고요. 라고 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까 한결 씨 표정이 급해졌다고 해요. 어머님, 지금 팔면 안 돼요. 저희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요. 미라 씨도 거들며 맞아요. 지금 파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가 고민하는 척하며 그런데 현금이 급하긴 해요. 당장 팔까 생각도 들고요. 라고 하셨어요. 한결 씨가 조급해지며 그럼 저희 방법으로 먼저 해보세요. 한 달만 기다려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미라 씨가 서류를 미선 씨 앞에 밀어놓으며 오늘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미선 씨가 볼펜을 잡으려다가 멈추며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셨답니다. 한결 씨가 답답해하며 어머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했고 미라 씨도 내일부터는 시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라고 재촉했어요. 서아 씨에 따르면 이때 한결 씨와 미라 씨의 모든 거짓말과 허위 설명, 그리고 이임장과 인감 요구가 녹음기에 완벽하게 기록됐다고 해요. 미선 씨가 일어나며 그럼 내일 제가 알아본 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정식으로 해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답니다. 한결 씨가 당황하며 꼭 공증까지 해야 해요? 라고 물었지만 미선 씨는 단호하게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건데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미라 씨가 불만스러워하며 공증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시세가 빠질 수도 있고요. 라고 했지만 미선 씨는 그래도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만나요. 거기서 정식으로 진행하죠. 라고 못을 박으셨답니다. 한결 씨가 마지못해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뵙죠. 라고 하고 미라 씨와 함께 나간 후 미선 씨는 녹음기를 확인하셨어요.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답니다. 한결 씨가 말한 모든 거짓말, 미라 씨의 허위 설명, 그리고 이임장과 인감 요구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서아 씨가 퇴근해서 들어와서 엄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니까 미선 씨가 녹음기를 보여주며 증거 확보 완료야. 내일이 결전이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밤에 미선 씨 휴대폰으로 사설조 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1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괜찮아요. 다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했다고 해요. 장한결 씨는 스타트업 대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코인 투자와 사채 거래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부채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미라 씨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미라 씨의 재개발 컨설팅 회사는 가짜 등기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 사기로 몇 차례 고발당한 전력이 있고요. 서아 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말이에요. 증거 자료는 있나요? 라고 미선 씨가 물으니까 탐정이 네. 사진,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미선 씨는 화장실 간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탐정이 보내준 파일들을 하나씩 보셨답니다. 한결 씨가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진, 미라 씨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그리고 가짜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었어요. 서아 씨에 따르면 이때 어머니가 분노보다는 차분한 계산이 앞섰다고 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죠. 한결 씨는 빚 때문에 절박했고 미라 씨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거실로 나와서 서아 씨에게 서아야, 내일 회사 휴가네. 엄마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라고 하셨답니다. 서아 씨가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결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라고 걱정하니까 미선 씨가 서아 씨 손을 잡으며 걱정 마.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법무법인에 변호사도 있고 탐정도 같이 갈 거야. 한결이가 아무리 해도 우리를 못 당해라고 하셨어요. 서아 씨는 그때 어머니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한결 씨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속 독백을 들려주셨는데 한결아, 내가 40년 장사한 여자를 우습게 봤구나. 분식집에서 온갖 사람들 상대하면서 익힌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일 보여줄게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서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한결이의 정체를 전혀 몰랐어요 라고 했을 때 미선 씨가 서아 씨를 안아주며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밤늦게 미선 씨는 태식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태식 아저씨, 내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태식 씨 목소리가 반가웠다고 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미선 씨가 간단히 설명하니까 태식 씨가 화를 내며 뭐라고? 그런 놈이 있나? 당연히 가야지. 시간만 말해라고 하셨답니다. 서아 씨는 어머니가 모든 준비를 마치신 모습을 보며 정말 감탄했다고 해요. 변호사, 탐정, 태식 할아버지까지. 한결 씨와 미라 씨가 무슨 수를 써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답니다. 서아 씨가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강남 40층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답니다. 미선 씨와 서아 씨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변호사 김철수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어머님, 오늘 모든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황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탐정 박민수 씨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녹음 파일과 사진 자료 모두 준비됐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시 정각에 한결 씨와 미라 씨가 들어왔는데 한결 씨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당황했다고 해요. 어머님, 여기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냥 공증사무소면 충분했잖아요. 미선 씨가 담담하게 중요한 일이니까 제대로 하려고 해. 앉아라고 하셨답니다. 김 변호사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고미선님의 법률 대리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민수 사설조사원이고요. 한결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설조사원이요? 왜 그런 분까지? 라고 물었답니다. 미선 씨가 차분하게 한결아,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연기하자라고 하셨어요. 박 탐정이 첫 번째 자료를 틀어줬답니다. 어제 거실에서 녹음된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는데 한결 씨 목소리가 선명하게 자금 관리는 제 명의로 일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왔어요. 미라 씨 목소리도 인감증명서랑 전자위임해 주시면 돼요 라고 들렸답니다. 한결 씨가 식은 땀을 닦으며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라고 변명했어요.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답니다. 장한결 씨, 본인이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억 넘는 부채가 있으시죠? 화면에 한결 씨의 신용정보가 나타났는데 연체 기록, 사채 거래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한결 씨가 그건 사업 자금이고요. 곧 해결될 문제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답니다. 박 탐정이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장미라 씨의 재개발 컨설팅 회사 등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가짜 사업자 등록증이 나타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고요. 미라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미라 씨가 일어서려고 하며 이건 모함이에요. 저희는 합법적인 라고 했지만 말이 끊어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식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답니다. 뒤따라 50대 여성 2명도 함께 왔는데 김 변호사가 이분들은 장한결 씨와 장미라 씨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첫 번째 여성이 한결 씨를 보며 당신 때문에 전세금 날렸어요 라고 화를 냈고 두 번째 여성도 미라 씨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상가 투자하라고 해서 5천만 원 날렸다고요? 라고 했답니다. 서아 씨에 따르면 이때 한결 씨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절박했어요. 빚 독촉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서아한테도 말 못하고. 미라 씨는 아직도 저는 진짜 도우려고 했던 건데요. 오해예요 라고 발뺌했다고 해요. 미선 씨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한결아, 내가 절박한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속이고 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서아 씨가 울먹이며 한결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했을 때 한결 씨가 더 큰 소리로 울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 백수라고? 사기꾼이라고? 라고 했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지금까지의 증거로 사기 미수, 강요 미수, 사문서 위조 미수 등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원한다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미선 씨가 한결 씨를 보며 결정을 내리셨답니다. 한결아, 내 진심은 알겠어. 하지만 법은 법이야.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단 서아를 위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할게. 태식 씨가 거들며 당연하지. 이런 놈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라고 하셨고 미라 씨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전문 사기꾼답게 이런 상황에 익숙한 모양이었답니다. 서아 씨가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개월 후 법원에서 한결 씨와 미라 씨가 나왔는데 한결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라 씨는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미선 씨와 서아 씨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결 씨가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서아야.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할 죄를 졌어요 라고 했어요.
서아 씨가 눈물을 참으며 한결아, 이제 진짜 새 출발하자. 엄마께서 변호사님 통해서 내 빚도 정리해 주셨어라고 했답니다.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도박은 절대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기. 그리고 서아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기. 한결 씨가 울먹이며 네,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재개발조합 사무소에서 미선 씨가 분양권 서류를 정리하셨는데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 이제 분양권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라고 김 변호사가 말했을 때 미선 씨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라고 하셨답니다. 3개월 후에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서안의 공방 카페라는 간판이 달렸는데 서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미선 씨가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답니다. 한쪽 벽에는 태식 할아버지의 말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서류가 생명이다. 서아 씨가 커피를 내오며 엄마, 분양권 덕분에 이 가게 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 미선 씨가 웃으며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 내 결혼자금 겸 내 노후 준비용이었는데 둘 다 해결됐네라고 하셨답니다. 오후에는 태식 할아버지가 단골 손님으로 찾아와서 미선아, 장사 잘 되나? 라고 물으시면 미선 씨가 차를 내주며 덕분에 잘 돼요. 그때 경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한결 씨가 배달 아르바이트 옷을 입고 가게 앞을 지나갔답니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는데 서아 씨가 창문 너머로 보며 엄마, 한결이네요 라고 했을 때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다행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저녁에 미선 씨가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며 하루 매출을 정리하시는데 서아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평생 장사는 매일 계산이고 인생 장사는 마지막 계산이구나. 오늘 난 확실히 흑자를 봤어. 창밖으로 재개발 현장에 크레인들이 보였는데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서아 씨가 뒤쪽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미선 씨가 딸을 보며 미소 지으며 우리 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고마워라고 하셨답니다. 서아 씨가 어머니를 안아주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서아 씨는 사연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40년 장사 경험과 직감이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한결이도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관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서아 씨가 들려주신 어머니 미선 씨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장사로 단련된 직감과 지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용기가 만들어낸 정말 드라마틱한 실화였어요.